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이에요. 이제 11월도 내일이면 끝이고 올해의 달력을 보면은 이제 12월 한 달만 남았어요. 그 마지막 한 달 잘 보내시고 올해 이제 그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기. 여기서 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깃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태극기, 오륜기, 뭐 기수, 뭐 반기 그러면 이 반대할 반자를 쓰면은 어떤 내가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이제 표시를 나타낼 때 쓰고, 또 이렇게 쓰여서 반기라는 거는 이게 반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조기 현충일 때 이게 태극기를 올릴 때 보면은 그 기봉까지 올리지 않고 기봉만큼 내리잖아요. 그럴 때 반기는 이걸 쓰는 거고 동음이어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그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 극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대로 쓰면은 그 기가 처음에는 이게 키기였는데 나중에 그 기로 바꾼 거고, 키기는 여기에 대나무죽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이제 키기. 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이게 농작물 이렇게 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게 까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티끌 이런 건 빠져나가고 콩만 오롯이 그 키 안에 이제 담아 있고, 어린 친구들은 아마 그 전래동화를 이제 보면 오줌 싸면 소금 얻어오라고, 키 쓰고 소금 얻어오라 할 때 그 키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이란 뜻에서 이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나머지 그기를 뺀 나머지 이거는 깃발 언자잖아요. 깃발언도 이미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원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으로 적과 싸울 때 지휘하기 위해서 그 높이 올린 대장기를 뜻한다. 대장기라는 거는 색깔이 구별된 파란색, 흰색, 또 뭐 누런색, 이제 이 깃발로다가 이제 서로 간에 암호처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노란색 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미 사전에 다 이제 훈련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휘하는 사람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아니면은 암호 이런 그 깃발 색깔에 따라서 밑에 있는 병사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전쟁 중에 있었을 때 그 지휘하는 사람이 그 색깔로 구별하면서 이제 올린 걸, 그 깃발. 그래서 우리도 왜 만국기 이런 거 보면은 또 여기에 지금 모방이 나와 있잖아요. 모서리, 모방. 그러면 만국기를 보면 원으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깃발은 없어요. 보면은 기가 없어요. 대개는 사각형, 거의 다 사각형이고, 네팔기는 이제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각은 각이에요. 그죠? 모서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모방이라는 거는 모서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방향. 대개는 왜 그 이슬람 믿는 무슨 카자흐스탄, 무슨 뭐 키르기스탄 이렇게 탄자 들어간 데는 되게 왜 초승달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지역, 또 유럽은 삼선이 많잖아요. 뭐 러시아나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깃발을 보면 거의 다 선으로 이루어진 게 많고, 어떤 지역, 이게 모서리라 뜻도 있지만은 방향을 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거, 그 깃발이 이제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기에 대한 거, 깃발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색일간. 색일간은 지금 여기 앞에 방패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색일간이 들어가는 걸 먼저 보면 간행, 뭐 전기 간행물 뭐 이럴 때 간행, 뭐 발간하다, 출간하다, 창간호, 처음에 만든 거를 갖다 창간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방패가 이게 밋밋하잖아요. 방패처럼 평평한 널빤지에다가 글자를 칼로 새긴 거예요. 새겨서 이제 책을 이제 찍어내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이게 잘 켜지지 않은 이게
이게 평평한 어떤 나무 조각이 아니라면 그걸 찍어낼 때 조금 더 튀어나온 건 찍혀놔도 나머지는 안 찍혀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찍혀나오려면 우리가 왜 팔만대장경 보면은 글자 하나하나를 다 새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먹지 대놓고 딱 찍으면 글자가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좀 편편해야만이 이걸 찍어내기가 좋잖아요. 뭐처럼? 방패처럼. 어떻게 한다고? 이게 나무에다가 칼로 새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인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새길간이라는 거는 칼로 이게 글자 이런 거를 다 새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길간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꼬짝 내려온 거 방패간이고 여기서 살짝 올리면은 어조서 우가 되는 거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그 헷갈리기 쉬운 게 약간 또 경사지면 일천천이 되고, 이게 한자가 쉬워도 어떤 모양이 약간만 달라도 전혀 다른 글자가 되니까 이제 쓸 때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쓰면서 돌이킬 반. 자, 이 돌이킬 반은 여기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돌아올 반, 돌이킬 반, 반대할 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뭐냐면 여기 앞에 책받침이 있어요. 책받침은 거르척 플러스 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글자 일단 돌이킬 반이 들어가는 걸 보면 뭘 반납하다, 반송하다, 반품하다, 반환하다 뭐 이럴 때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글자를 이제 설명해 드리지만 뭐냐면 여기 책받침이 거르척 플러스 발족이라고 했어요. 내 발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온다. 어떻게? 이거 반은 다시 내 자리로, 위치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돌아올 반 아니면 돌이킬 반,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뭐 반성한다, 요 책받침 없을 때 이거는 반성한다 할 때, 그다음에 돌아온다라는 거는 요것만 넣고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바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그 산악지대,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서울 시내에 이 바위 하나가 커다란 게 있으면 그걸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로 탁 터트리면은 이게 그 훨씬 사람 다니기에 원활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골 이런 데는 바위가 있어도 그걸 이렇게 돌아서 가고 뭐 이제 이렇게 불편해도 그렇게 살잖아요. 시골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이 글자 자체를 놓고 보면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다시 또 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친구 집이고 여기는 우리 집이라면 이렇게 돌아오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면은 갔으면은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자가 나온 건 갔으면 다시 이 바위를 뒤로 해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뜻도 있고 돌이키다, 반성한다 할 때는 또 돌이킬 반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하나라도 이렇게 모양은 하나라도 뜻이 돌아오다는 뜻도 있고 돌이키다는 뜻도 있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반납한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내가 받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반납. 다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말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또 목요일 날 11월의 마지막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신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